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산업위생 산업기사 2019년 제2회 기출문제 중에서 41번 문제부터 함께 풀이하겠습니다. 자, 자주 나왔죠, 그죠? 실기까지도 중요합니다. 출력이 0.01W라는 건 W가 주어진 거죠. 점 음원으로부터 100m 떨어졌다. 거리 R이 주어졌죠. 음압 수준을 계산하시오라는 건 SPL을 계산하라 라는 겁니다. 무지향성 음원이고요. 자유공간이다 라고 했다, 그죠? 자, 그러면 무지향성 점 음원이면서 자유공간에 위치할 때 SPL 공식이죠, 그죠? 많이 나왔으니까 이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SPL은 PWL 마이너스 20 로그 R에 로그 R에 마이너스 11 이게 공식이었죠, 그죠? 근데 현재는 PWL이 주어지지 않고 출력 0.01W가 주어졌잖아요. 자, PWL을 구해야 된다, 그죠? 그러면 PWL 공식은 또 뭐였죠? PWL은 10 곱하기 로그, 강조 많이 했죠, 그죠? W0분의 W인데요. W0 기준 음력은 10의 마이너스 12승 와트였습니다.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12승분의 현재 0.01W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죠. 요걸 계산하니까요. 100dB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SPL은 100 마이너스 20 곱하기 로그에 현재 떨어진 거리가 100m니까요. 100 마이너스 11 요거 계산하시면 49dB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번 나온 문제는 꼭 이제 그죠? 확실하게 암기하시고 풀이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42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공기 중에 발산된 분진 입자는 중력에 의하여 침강하는데 스토크식이 많이 사용됩니다. 침강 속도 식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공식을 물었다, 그죠? 스토크의 침강 속도의 공식을 찾으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또 다시 한번 공식 기억할게요. 자, 스토크의 침강 속도 V는 단위가 cm/s였습니다. 옆에 한번 적어보세요. 18뮤였다, 그죠? 점성 개수였습니다. 분의 G죠. 중력 가속도고요. D의 제곱, 그죠? 입자의 직경의 제곱이고 로1 마이너스 로였습니다. 자, 입자의 밀도 마이너스 공기의 밀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맞게 되어 있는 거 몇 번인가요? 현재 3번이 맞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43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진폐증을 일으키는 분진 중에서 폐암과 가장 관련이 많은 것은 있습니다. 규산, 성면, 활석, 규조토. 이 중에서요, 폐암 일으키는 거 성면이죠. 성면은 성면폐증, 폐암, 악성 중피종, 늑막의 암을 일으키죠. 이런 암을 일으킨다, 그죠? 자, 악성 중피종이 거의 늑막암, 유사암인데요. 자, 이렇게 이제 성면 분진 답이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44번 넘어갈게요. 다음 중 방진 재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지금까지 우리 나왔던 감 생각해 볼게요. 방진 고무, 맞다, 그죠? 코르크, 펠트, 이거 이외에 금속 스프링, 공기 용수철, 이런 게 사용되었죠. 아닌 건, 답은 3번 되겠습니다. 45번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먼지가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가장 완벽한 대책을 했습니다. 먼지가 발생되는데 완벽한 건요, 먼지를 발생시키지 않는 게 제일 좋은 대책이죠. 근로자가 방진 마스크 착용하는 건 가장 소극적이다 그랬죠. 먼지는 그대로 둔 채 마스크만 착용한다고 해서 먼지를 줄일 수는 없죠. 가장 소극적인 대책이 되고요. 발생된 먼지를 습식법으로 제어, 전체 환기, 발생원을 완전히 밀폐. 제일 좋은 건 사람하고 완전히 떨어지게 하는 밀폐가 되겠다, 그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46번입니다. 기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1기압은 수은주로는 760mmHg다. 맞죠? 수면 하에서 압력은 수심이 10m 깊어질 때마다 1기압씩 증가한다. 맞습니다.
수심이 20m예요. 그러면 게이지압은 얼마겠습니까? 예, 압력계 게이지는요, 2기압을 나타내겠죠. 그렇다면 절대압은 게이지압 플러스 1기압 해야 되니까요. 2 플러스 1하면 3기압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3번 설명 틀렸고요. 잠암 작업, 해저 터널 굴진 작업 내 압력은 대기압보다 높다. 물속에 들어갈 때 압력 높아지죠. 그죠? 자, 틀린 답 3번 되겠습니다. 47번 넘어가겠습니다. 자주 나왔습니다. 그죠? 자, 사람에게 마취작용을 일으키는 가스는 했습니다. 고압 환경의 2차 가압 현상이었죠. 질소는 4기압 이상에서 마취작용을 일으켰고요. 산소는 2기압을 넘으면 산소 중독 증세 일으켰고, 이산화탄소는 산소 독성과 질소 마취작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 그죠? 마취작용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8번이 밑에 있네요. 네. 자, 유기용제 사용하는 도장 작업의 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유기용제가 들어있는 페인트 도장할 때는요, 흡연, 화기 사용 금지한다. 음식물 섭취도 안 되고요. 이 유기용제, 화기랑 근처에 있으면 이제 화재나 폭발 일으키니까 사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작업장 바닥은 청결 유지하는 거는 어떤 작업장이든 공통이겠죠. 보호장갑은 유기용제에 대한 흡수성이 우수하면 안 되죠. 유기용제가 몸에 흡수되지 않도록 하는 불침투성 보호장갑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고요. 옥외에서 스프레이 도장 작업 시 유해가스용 방독 마스크 착용하는 거 좋습니다. 자, 그 다음 49번 넘어가겠습니다. 자주 나오죠, 그죠? 다음 중 유해한 작업 환경에 대한 개선 대책인 대치의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대치나 대체는 나쁜 걸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공정을 변경하고 시설을 변경하고 물질을 변경하는 건 좋은데 작업자 변경은 해당되지 않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50번 자주 나왔습니다. 1촉광의 광원으로부터 단위 입체각으로 나가는 광속의 단위 뭐였죠? 바로 루멘이었죠. 그죠? 자, 네. 그 다음에 참고의 내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램버트는 1 제곱에서 1 루멘의 빛을 발하거나 반사시킬 때 빛의 밝기가 되고요. 룩스하고 푸트 캔들은 뭐의 단위다? 조도의 단위가 됩니다. 그죠? 루멘이 광속의 단위다. 요거 한 번 더 읽고 지나가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1번 넘어갈게요. 청력 보호를 위한 기막의 가뭄 효과는 주로 어느 주파수 영역에서 가장 큰가라고 했습니다. 기막에는 고주파수 영역의 가뭄 효과가 커요. 우리가 회화음 있죠. 보통 대화하는 소리까지를 차단해 버리면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또 작업에 위험이 따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막에는 고주파수 성분을 가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2번 자주 나왔습니다. 피부 보호 장구 재질과 적용 화학 물질로 올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겁니다. 자, 네오프렌 고무는 비극성 용제, 그 다음에 니트릴 고무 비극성 용제. 부티는 뭐였죠? 비극성이 아니라 극성 용제에 사용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폴리비닐 클로라이드는 수용성 용해. 그죠? 틀린 거는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3번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조금 혼돈되시면 파란색 별표하고 다시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공기 중 입자상 물질은 여러 기전에 의해 여과지에 채취가 됩니다. 차단이나 간섭 기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자, 차단이나 간섭에 영향을 미치는 건 보통은 입자가 좀 클수록 차단이나 간섭에 의해 채취가 되었죠. 그래서 입자의 크기, 그리고 채취가 되려면 여과지 공경, 그 다음에 여과지의 고형분 이렇게 3가지 정도 영향을 미치고요. 입자 크기가 영향을 미치는데 밀도는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자주 나왔죠, 그죠? 일반적으로 사람이 느끼는 최소 진동역치는 55 플러스 마이너스 5데시벨이었습니다. 55번 넘어가겠습니다.
산소 결핍의 위험이 적은 작업 장소는 요것도 혼돈되시면 파란색 별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밀폐 공간이라고 하죠.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을수록 산소 결핍 우려가 높다, 그죠? 그래서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우물의 내부, 장기간 밀폐된 화학물질의 저장 탱크, 화학물질 저장을 위한 지하 공간, 그죠?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 위험이 높다, 그죠? 아닌 거 답은 1번 되겠습니다. 56번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저온 환경에서 발생될 수 있는 건강 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전신 체온 강화는 장시간의 한랭 노출 시 체열의 손실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 중증 장애이다. 맞습니다. 제3도 동상은 수포와 함께 광범위한 삼출성의 염증이 일어난다 했는데요. 우리가 동상은 1도 동상은 발적이었습니다. 그죠? 2도 동상이 수포 형성과 염증이고요. 3도는 조직괴사와 궤저죠. 그래서 이게 틀렸다. 그죠? 3번에 피로가 극에 달하면 체열의 손실이 급속히 이루어져 전신의 냉각 상태가 수반될 수 있고요. 4번에 참호족은 지속적인 국소의 산소 결핍 때문이고 저온으로 모세혈관벽이 손상되어 발생된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57번 문제 자주 나왔습니다. 저온 환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죠? 추울 때는 식욕이 감소되는 게 아니라 식욕이 더 증진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추울 때 자꾸 많이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틀렸고요. 혈압 변화되고 피부 혈관 수축되고 근육 긴장된다. 맞습니다. 58번입니다. 다음 중 영상 표시 단말기로 작업하는 사업장의 환경 관리에 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혼돈되신다면 파란색 별표하고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작업 중 시야에 들어오는 화면, 키보드, 서류 등의 주요 표면에 밝기는 차이를 둔다? 입체감이 있다? 이렇게 어떤 건 밝고 어떤 걸 어둡고 이렇게 차이가 나면 시력이 저하가 되고 눈에 피로가 옵니다. 그래서 이 설명 틀렸다. 그죠? 자, 화면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은 작업일수록 화면 밝기와 작업대 주변 밝기 차는 줄이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볼게요. 실내 조명은 화면과 명암의 대조가 심하지 않는 게 좋고 동시에 눈부시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정전기 방지는 접지를 이용하거나 알코올 등으로 화면을 세척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작업장 주변 환경의 조도, 주변의 조도는 화면의 바닥색이 검정색일 때 이렇게 컴퓨터의 바탕화면이 어두울 때는 주변은 300에서 500 룩스가 좋아요. 근데 화면의 바탕이 흰색일 때 이렇게 컴퓨터의 바탕이 밝을 때는 주변도 밝아져야 됩니다. 500에서 700 룩스를 유지하는 게 좋아요. 500을 기준으로 어두울 때는 200 내려가서 300에서 500이고요. 흰색 컴퓨터 모니터일 때는 500 올라가서 500에서 700이다. 이거 참고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59번. 예, 밀폐 공간 작업에서 사용하는 호흡 보호구로 가장 적절한 거. 밀폐 공간은 산소 결핍이 가장 위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송기 마스크가 적합하겠죠. 자, 그 다음에 60번 넘어가겠습니다. 밀폐 공간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죠? 밀폐 공간 작업 시 작업의 부하 인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모든 우계 작업의 경우와 거의 같은 양상의 근력 부하를 갖는다. 탱크 바닥에 있는 슬러지 등으로부터 황화수소가 발생될 수도 있죠. 밀폐 공간, 특히나 뭐 우리 그저 이게 뭐 하수구 같은 밀폐 공간에 황화수소 잘 발생되고요. 철의 녹 사이에 황화물이 혼합되어 있으면 왕산 가스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모르면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서 항상 답은 잘 나오니까요. 산소 농도가 25% 이하가 되면 산소 결핍증이 되기 쉽다. 산소 결핍은 산소 농도 몇 프로 이하죠? 이하가 아니라 18% 미만이 산소 결핍이죠. 그죠? 그래서
나머지 몰라도 산소 농도 18% 미만이 결핍이다, 산소 결핍이다라는 것만 알아도 답은 4번이다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61번 산업 환기 문제인데요.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아세톤이 공기 중에 1000ppm이다. 몇 퍼센트죠? 1000ppm은 1%다라고 했고요. 자, 이렇게 아세톤이 1%라면 나머지 공기는 몇 퍼센트? 99%. 전체 더해서 100이 돼야 하니까요. 자, 이때 아세톤의 증기 비중이 2.0일 때 혼합물의 유효 비중을 계산하라 했습니다. 그죠? 자, 혼합물의 유효 비중은요. 첫 번째 아세톤을 보면 1%니까 0.01 곱하기 증기 비중 2.0이죠. 더하기 공기는 99%니까요. 0.99 곱하기 공기 비중은 주어지지 않아도 1.0이다. 그죠? 계산하면 1.01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주 나온다. 그죠? 터보팬형 송풍기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암기법 한번 암기하고 또 우리 찾아볼까요? 날이 반대로 기울어진 터보형의 한계는 터보형 또는 한계 부하형은 날이 반대로 기울어졌다. 그죠? 깃 뒤에 분진사여 집진 후에 설치. 깃 뒤에 분진이 퇴적이 되고요. 집진기 후단에 설치해야 되고 동풍의 변화 적고 동력, 풍력에 대한 변화가 적고 효율이 좋다. 그죠? 한 번 더 기억하시고. 자, 소음은 비교적 낮으나 구조가 가장 큽니다. 소음은 낮고 구조 크고요. 통상적으로 최고 속도가 높음으로 효율이 좋습니다. 규정 풍량 이외에서는 효율이 갑자기 떨어진다 했는데 이게 틀렸죠? 이 터보형은 송풍량이 증가해도 동력이 증가하지 않는다 그랬고요. 이거 틀렸고요. 소요 정압이 떨어져도 동력은 크게 상승하지 않으므로 시설 저항, 운전 상태가 변하여도 과부하가 걸리지 않는다. 그죠? 틀린 거 답은 3번 되겠습니다. 63번 넘어갈게요. 실기까지도 중요합니다. 국소배기 장치에서 송풍량 Q가 주어졌습니다. 30m의 삼승 per 미니트이고요. 덕트의 직경 D는 200mm이며 이때 덕트 내 속도를 계산하라. V를 구하라는 건데요. 꼭 단위 보십시오 했습니다. 미터 per sec입니까? 했습니다. 그죠? 자, 기본 Q는 AV인데요. 이때 Q가 미터의 삼승 per 미니트고 A 곱하기 속도가 미터 퍼 세크라면 미니트와 세크를 환산하기 위하여 60을 곱하자. 바로 곱해도 된다 했다. 그죠? 자, 그러면 V는 속도를 구하니까요. 곱해졌는 건 넘어가면 밑으로 가면 되죠? 60A분의 Q. 그죠? 60 곱하기 현재는요. 원형이니까 4분의 파이 D 제곱이 면적이잖아요. 그죠? 파이 곱하기 직경이 지금 200mm니까요. 0.2잖아요. 그죠? 0.2m잖아요. 제곱분의 Q가 얼마냐면 30입니다. 요거 바로 계산하셔도 되고요. 계산해서 이 미니트를 나누기 60에서 초로 바꿔주셔도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대략 16m/s가 답이 되겠습니다. 64번 넘어가겠습니다. 국소배기 장치에서 후드를 추가로 설치해도 쉽게 정압 조절이 가능하고 사용하지 않는 후드를 막아서 다른 곳에 필요한 정압을 보낼 수도 있어서 현장에서 가장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압력 균형 방법은 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보시면 그림에 나와 있죠. 그죠? 자, 댐퍼잖아요. 사용하지 않을 때 댐퍼를 이렇게 다 닫아놓고 필요할 때는 댐퍼를 열어서 송풍량을 조정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1번의 댐퍼 조절법이 됩니다. 후드를 설치하고 댐퍼는 추가로 설치해도 되죠. 그래서 열고 닫고 하면서 다른 곳에 필요한 정압을 보낼 수도 있고 쉽게 정압을 조절할 수 있다. 그죠?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65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국소배기 장치를 가동할 경우에 가장 적합한 상황은 이라고 했습니다. 최종 배기구가 배출구가 작업장 내에 있다. 배출기는 오염물질을 빼내는 건데 그게 작업장 내에 있다면 오염물질은 다시 작업장에 머무른다. 그죠? 틀렸죠?
오염된 공기를 포집하여 외부로 배출하는 통로인 최종 배출구는 작업장 외부에 있어야 합니다. 자, 사용하지 않는 후드는 댐퍼로 차단한다. 그죠? 쓸데없이 우리가 이게 그 송풍량을 낭비할 필요 없죠. 사용하지 않는 건 차단해 두는 거 좋습니다. 요거 맞죠? 증기가 발생하는 도장 작업 지점에는 여과식 공기 정화 장치 설치한다 했는데요. 이렇게 증기나 가스가 발생되는 작업에는 흡수법, 흡착법 또는 연소법을 이용한 공기 정화 장치가 맞습니다. 자, 4번. 여름철 작업장 내에는 오염물질이 발생되는 장소를 향하여 대형 선풍기가 바람을 불어주면 오염물질이 온 작업장에 퍼지잖아요. 그래서 선풍기는 오염물질 발생 장소를 피해서 선풍기를 틀어야죠. 그죠? 그래서 맞게 된 건 답은 2번 되겠습니다. 66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덕트 내에서 압력 손실이 발생되는 경우로 볼 수 없는 것은 했습니다. 이것도 혼돈되시면 파란색 별표하시고 다시 보시고요. 정압이 높다고 압력 손실이 생기는 건 아니죠. 그래서 아닌 건 1번이고요. 덕트 내부면과 마찰이 있거나 가지 덕트 단면적이 갑자기 커지거나 줄어들거나 곡관이나 관의 확대에 의한 공기 속도가 변할 때 압력 손실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바로 1번 되겠습니다. 67번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실기까지 잘 출제됩니다. 별표 빨간 걸로 3개 붙이겠습니다. 자, 네, 빨간색 붙여야 되는데요. 그죠? 접착제를 사용하는 A 공정에는 메틸에틸 케톤, 톨루엔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공기 중으로 완전히 혼합이 됩니다. 두 물질은 모두 마취 작용을 함으로 상가 효과가 있다. 두 개의 독성이 더해진다라는 거죠. 각 물질의 사용 정보가 다음과 같을 때 필요 환기량 미터의 삼승 퍼 미니트는 얼마인가라고 했고요. 현재는 25도씨 1기압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지금 보니까 뭐가 주어졌는가 하면 TLV가 주어졌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노출 기준 TLV가 주어졌을 때 환기량 계산하는 공식을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Q는 미터의 삼승 퍼 미니트다. 그죠? 24.1 요거는 뭐죠? 21도씨 1기압 산업 환기 기준 했을 때인데요. 현재 그죠? 5도씨 1기압일 땐 24.45가 되겠죠. 킬로그램 퍼 아워. 유해 물질이 발생되는 시간당 킬로그램인데요. 만약에 리터 퍼 아워가 주어졌다면 곱하기 비중을 하면 킬로그램 퍼 아워로 바뀝니다. 안전계수 K가 주어졌다면 곱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는 MW 분자량이죠. 곱하기 TLV 노출 기준이다. 그죠? 그래서 Q는 해서 다시 적어보세요. 옆에 뭐죠? 분자량 곱하기 노출 기준분에 25도씨 1기압이니까요. 24.45 곱하기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킬로그램 퍼 아워 하시고 안전계수, 여유계수 K 곱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왜요? 노출 기준의 단위가 ppm이기 때문에 10에 6승을 곱해준다. 요거 공식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메틸에틸 케톤부터 하겠습니다. 메틸에틸 케톤은 지금 보니까요. 옆에 하나씩 대입해 볼게요. 공식 보시면서 Q는 하시고요. 분자량이 72.1이다. 그죠? TLV는 200ppm입니다. 분의 24.45 곱하기 킬로그램 퍼 아워를 해야 되는데 시간당 2리터는 2리터 퍼 아워잖아요. 리터 퍼 아워가 주어지면 2리터 퍼 아워 곱하기 뭐하라? 비중을 하면 킬로그램 퍼 아워로 바뀐다 했습니다. 그죠? 괄호 안 해도 상관없는데요. 이렇게 바뀐다라는 걸 기억하시라고요. 안전계수 K는 4다라고 주어졌고요. 자, 이제는 뭐죠? 여기가 ppm 단위이기 때문에 ppm 없애주기 위하여 10의 6승 해주시면 되겠다. 그죠? 자, 이렇게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왔냐면, 현재 요거는 지금 뭐냐면, 이게 시간당 2리터 퍼 아워였기 때문에요. 나온 값도 뭐가 되겠습니까?
미터의 3승 per hour겠죠. 근데 미터 3승 per minute로 계산하라 했으니까 나누기 60 하면 이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지우시고요. 예, 톨루엔을 또 식 암기하기 위하여 또 넣어볼게요. 밑에는 뭐였죠? 분자량이었다, 그죠? 톨루엔의 분자량 92.13 곱하기 TLV였거든요. 50이죠, 그죠? 분의 24.45 곱하기 예, 발생되는 시간당 2리터가 주어졌네요. 그러면 2리터 per hour 곱하기 비중해야죠. 0.866이 되겠다, 그죠? 안전계수는 5고요. ppm을 없애기 위하여 10의 6승을 곱해준다. 요거 계산하시면 역시나 지금 나온 값은 요게 2리터 per hour였기 때문에 미터 3승 per hour가 되겠습니다. 미니트로 고치기 위하여 나누기 60 해주시면 돼요. 자, 만약에 이 두 가지가 독립작용을 했다라는 건 둘 다 영향을 안 줘요. 이때 환기량은 둘 중에 큰 걸 고르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상가작용한다라는 건 두 개의 독성이 더해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환기량은 두 개를 더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실기까지 중요하기 때문에요. 반드시 꼭 단위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68번도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국소 배기 장치를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수 측정기와 관련이 없는 것을 냈습니다. 국소 배기 장치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필수 측정기 볼게요. 발연관 또는 연기 발생기, 영어로 스모크 테스터다, 그죠? 청음기나 청음봉, 절연 저항계, 표면 온도계나 초자 온도계, 줄자, 열선 풍속계까지 필요합니다. 자, 고도 측정계는 필요 없다, 그죠? 자, 그래서 답은 4번 되고요. 69번 넘어가는데 요거는 뒤에는 나오는데 지금은 파란색 별표 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송풍기 성능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자, 성능 곡선하고요. 시스템 요구 곡선이 만나는 요 점이 뭐냐면 동작점이 됩니다. 그죠? 실제로 송풍기가 동작하는 점이에요. 요구했는 건 여기를 요구했는데 실제 동작은 여기 같거든요. 여기에서 동작이 돼야 되는데 송풍기가 훨씬 송풍량이 많아졌잖아요. 그죠? 이건 뭐다? 너무 큰 송풍기를 선정해서 현재 시스템 압력 손실이 과대평가되었다. 송풍량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그런데 예, 죄송합니다. 그죠? 자꾸 잘못 체크하네요. 밑에 거 잠시 한번 보고 지나갈까요? 자, 예. 보시면 요구하는 거하고 동작점이 일치하잖아요. 요게 양호하게 팬이 송풍기가 선정된 겁니다. 자, 요거는 여기인데요. 실제 동작이 더 낮잖아요. 요거는 성능이 낮은 요구하는 송풍량이 이만큼 돼야 되는데 송풍량이 더 낮으니까 성능이 낮은 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현재는 요거였잖아요. 요거는 요만큼인데 송풍량이 이만큼 많으니까 너무 높은 송풍기를 선정해서 압력 손실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예, 요거 한번 보고 지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70번 넘어가는데요. 요거 파란색 별표 한번 해볼까요?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하시라고요. 직경이 38cm, 유효 높이가 5m인 원통형의 100 필터를 사용해서 0.5 미터의 3승 per sec의 함쟁가스를 처리할 때 여과 속도는 얼마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자, 여과 속도를 계산하는 공식이다, 그죠? 단면적 분의 총 여과 면적이 되겠습니다. 자, 분의 총 처리 가스량입니다. 여과 면적의 단위 미터 제곱이고요. 총 처리 가스량은 미터의 3승 per sec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곱하기 100을 하면 이제 미터가 센티미터로 바뀌면서 per sec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지금까지는요. 직경 D가 주어지면 전부 다 4분의 파이 D 제곱으로 면적을 구했죠. 요거 아닙니다. 그죠? 원통이기 때문에 단면적은 파이 곱하기 직경 곱하기 높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이 곱하기 현재 직경이 38cm잖아요. 미터로 고쳐주면 왜냐하면 여과 면적 단위는 미터 제곱이기 때문에요. 0.38m죠. 유효 높이는 5m니까 5를 넣었다. 그죠? 그 다음에
예, 총 처리 가스량의 단위는 미터의 3승 per sec거든요. 미터 3승 per sec이기 때문에 0.5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요. 요거는 미터의 3승 per sec고 밑에는 미터의 제곱이니까요. 약분하면 남는 건 미터 per sec가 되잖아요. 그죠? 요거를 센티미터 per sec로 바꾸기 위하여 공식에 곱하기 100을 넣어 놓은 거예요. 계산하면 8.38 cm per sec가 됩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71번 자주 나온다 그랬죠. 전체 환기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것. 다시 말하면 국소 환기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다. 그죠? 배출원이 고정되어 있을 때는 국소 환기죠. 배출원이 이동할 때 전체 환기. 그래서 이게 틀렸다. 그죠? 유해 물질이 허용 농도 이하일 때, 발생원이 다수 분산되어 있을 때, 오염원이 시간에 따라 균일하게 발생될 때, 나머지는 맞습니다. 자, 72번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24시간 가동되는 작업장에서 환기해야 할 작업장 실내의 최적이 3000m의 3승이다. 그죠? 환기 시설에 의해 공급되는 공기 유량이 4000m의 3승 per hour일 때 이 작업장에서 시간당 공기 환기 횟수는 얼마인가 했습니다. 시간당 환기 횟수 ACH는 실내 최적이죠. 미터 3승분의 환기량입니다. 그죠? 미터의 3승 per hour 해주시면 됩니다. 최적은 3000m 3승이고요. 자, 지금 미터의 3승 per hour니까 시간당이니까 그대로 하시면 되죠. 4000이다. 그죠? 요거 계산하시면 1.33회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실기에도 한 번씩은 나와요. 자주는 아니지만. 산업환기에서의 표준 공기 상태는 어떤 건가? 그죠? 산업환기에서 표준 공기는요. 자, 21도씨 1기압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74번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표준 공기 21도씨에서 비중량 1.2다 나왔습니다. 800m per minute 유속으로 흐르는 공기의 속도압을 계산하라. VP를 계산하라. 그죠? 속도 V를 주고 VP를 계산하시오 했으니까요. 속도압의 공식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VP는 뭐죠? 20분의 R V의 제곱이다. 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뭐를 속도압 계산해야 하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되네요. G는 중력 가속도 9.8이고요. R은 비중량 1.2다 주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속도인데요. 우리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가 돼야 되는데 미터 퍼 미니트잖아요. 자, 그러면 800이고요. 1분은 몇 초죠? 60초다. 이렇게 그죠? 예. 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계산해서 대입해도 되고요. 요거 V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제곱 계산하면 10.88 mmH2O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5번, 그죠? 요것도 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탱크에서 증발 탈지와 같이 기류의 이동이 없고 공기 중에서 속도 없이 배출되는 작업 조건일 때 제어 속도의 범위로 가장 적절한 것은 미국 정부 산업위생 전문가 협의회 ACGIH의 권고 기준을 따라라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움직이지 않는 공기 중에서 속도 없이 배출되는 작업 조건 또는 조용한 대기 중에서 거의 속도 없는 상태로 발산하는 경우다. 그죠? 이때는 제어 속도가 0.25에서 0.5m/s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비교적 조용한 대기 중에서 저속으로 비산할 때는 0.5에서 1.0, 발생 기류가 높고 빠른 기동일 때 1.0에서 2.5가 된다. 그죠? 나머지도 한번 기억하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초고속 기류죠. 대단히 빠른 기동이 있을 때는 2.5에서 10m/s의 제어 속도가 적합하겠습니다. 자, SF6 가스를 이용하여 주택의 침투를 측정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0분일 때 농도는 처음 농도니까요. C1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30분 지나갔습니다. 그죠? 두 번째 농도니까 요거를 C2라고 하겠습니다. 주택의 최적
V가 1500m 상승입니다. 이 주택의 침투량은 몇 미터의 상승 per hour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연 환기량을 물었잖아요. 여기서 떠오르는 공식이 있어야 됩니다. 요거 자주 안 나와서 제가 파란색 별표하는데요. 실기에도 간혹 출제는 됩니다. 두 번째 농도 C2는 첫 번째 농도 C1 곱하기 2의 2x, 요거는 계산기의 2x를 뜻합니다. 자, 2의 마이너스 최적 V분의 환기량 Q 곱하기 C1이 C2까지 이동하는데, 그죠? 이렇게 농도가 변환하는데 걸리는 시간 T를 곱해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계산하라는 건 요 Q를 계산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남기고 이거를 넘겨버릴게요. 2의 마이너스 V분의 Q 곱하기 T는 넘어가면 밑으로 가야 되니까요. C1분의 C2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단위 또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뭐를 없애냐면, 네, 여기에서 EX를 한번 없앨게요. EX를 없애면 ln을 붙이면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V분의 Q 곱하기 T는 EX가 없어지면 ln 붙이자. ln C1분의 C2. 왜 그렇습니까? 라는 건 또 수학을 해야 되니까요. 우린 그냥 이렇게 기억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요, 우리가 V를 계산해야 되니까 여기서 대입을 해줘도 상관없겠다. 그죠? 한번 대입을 해놨으니까 대입할게요. 최적이 1500이에요. 그죠? Q는 계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C1에서 C2까지 농도가 변환되는데 몇 분이 걸렸다? 시간이 30분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T 대신에 30을 대입했습니다. 30은 ln 붙이고 40분의 7 되었다. 그죠? 40분의 7은 처음 농도 이제 40이고 나중 농도 7, 요걸 대입한 겁니다. 자, 요거 이제 Q는 하면요. Q는 하면 요거 곱 나눠줬는 거는 넘어가면 반대로 곱해주고 위로 올라가서 곱해준 건 반대로 나눠줘야 되니까 밑으로 가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87.15고요. 현재는 미터의 상승법 미니트잖아요. 근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물었냐면 몇 미터의 상승 per hour입니까? 라고 했어요. 여기서 30분이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계산했는 Q는 미터 상승 per minute가 되고요. hour로 고쳐줘야 되니까 87.15 미터의 상승 per 1분은 몇 시간입니까? 60분의 1 hour죠. 60분의 1분의 1은 곱하기 60하고 똑같다. 그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계산하면 5229가 나오겠습니다. 자, 이건 자주 안 나오기 때문에 체크하시고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77번 문제 실기에 굉장히 자주 출제된다라고 했던 문제입니다. 전자부품을 납땜하는 공정에 외부식 국소비기 장치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후드의 규격이 가로, 세로가 각각 400mm이고 제어 거리 X는 20cm이며 제어 속도 VC다. 그죠? 0.5m/s. 반송 속도는요. 외부식 후드에서는 필요 없죠. 외부식 후드는 우리가 뭐죠? 오염물질을 후드 안으로 흡인하기 위한 속도, 제어 속도가 필요했고요. 요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죠? 하고자 할 때 필요한 소요 풍량, 미터의 상승 per minute를 계산하라. 그죠? 플랜지가 없고 자유 공간입니다. 자, 플랜지가 없고 그 작업대에 고정한 것도 아닌 자유 공간일 때는 기본 공식이죠. 공식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Q는 하시고요. 60을 곱할까 말까는 제어 속도 단위는 초의 단위고 필요 송풍량은 미니트 단위니까 환산하기 위해서 60을 곱하자. 그죠? 곱하기 VC 제어 속도 곱하기 10 X의 제곱 플러스 A, 요게 공식이잖아요. 그죠? 그럼 대입해 볼게요. 60 곱하기 제어 속도는 현재 0.5m/s다. 그죠? 곱하기 10 곱하기 거리가 20cm니까요. 0.2m죠. 0.2의 제곱 플러스 자, 여기에서 단면적 A다. 그죠?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요. 직경 단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가 각각 400이니까 요거 곱해줘야죠. 그죠? 0.4 곱하기 0.4가 단면적 된다는 거 요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16.80이고요. 현재 뭡니까? 60을 곱했기 때문에요. 요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죠? 미터 상승 per minute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요. 3번이 답이 되겠다. 그죠?
자, 18번 넘어가겠습니다. 자주 나오고 있죠. 전기 집진기 장점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운전 및 유지비가 비싸다 했는데요. 전기 집진기는 운전 및 유지 비용이 저렴하다가 맞죠. 넓은 범위의 입경과 분진 농도에서 집진 효율이 높고요. 압력 손실이 낮기 때문에 송풍기 가동하는 비용이 저렴하고요. 고온가스를 처리할 수 있어서 보일러, 철강로에 설치할 수 있다. 그죠? 틀린 거 답은 바로 1번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9번입니다. 덕트의 설치를 결정할 때 유의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죠? 청소하는 청소구를 설치하고요. 곡관의 수는 적게 하는 게 좋죠. 가급적 원형 덕트 사용합니다. 가능한 곡관의 곡률 반경을 작게 한다는 건 그만큼 분진 퇴적되잖아요. 그죠? 곡률 반경은 최소 덕트 직경의 1.5배 이상, 주로 2.0으로 합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 바로 4번 되겠습니다. 80번은 파란색 별표 자주 안 나와서요. 체크하고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푸시풀 후드에서 효율적인 탱크의 길이입니다. 그죠? 자, 이거 암기할 수밖에 없죠. 푸시풀형 후드의 효율적인 탱크의 길이는 1.2에서 2.4m가 적합합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풀이하겠습니다. 역시 본인이 체크한 문제들 다시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